님들, 사우디 빈살만이 트럼프에게 전화했다는 뉴스 봤어요? 뭐가 그리 다급했길래 전화까지 했을까요? 지금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사망했죠. 협상 얘기가 오가나 싶더니 이란은 미국의 평화안을 거부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유가는 출렁이고 있고 한국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뉴욕타임스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란 전쟁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한테 더 밀어붙이라고. 이 보도는 뉴욕타임스만이 아니에요. PBS,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미들이스트 모니터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전해졌죠. 저도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사우디랑 이란은 원래 사이가 나쁘잖아요.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때리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 아닌가 싶었죠. 근데 빈살만이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요구한 건 이란의 군사력 약화가 아니에요. 이란 정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군사력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체제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 왕세자가 직접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면서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미사일 몇 개 때문이라면 그 정도로 공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집착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면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인 눈에 이란은 어떤 나라예요? 반미, 핵, 독재, 고립. 아마 대부분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테러 지원국, 중동의 문제아, 미국이랑 45년째 대립하고 있는 나라. 솔직히 북한이랑 많이 겹쳐 보이죠? 핵 개발하고 미국이랑 싸우고 경제 제재 맞고 국민들은 힘들게 사는 나라. 구도가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인식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이란은 항상 같은 장면입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태우는 시위대, 핵협상 결렬, 혁명수비대, 히잡 강제. 이 이미지들이 쌓이면서 이란은 위험하고 폐쇄적인 나라라는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이란 경제는 수십 년째 제재로 망가졌고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1976년에 세계 54위였던 1인당 GDP가 2009년엔 9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석유 수입은 7배가 올랐는데도요. 돈은 들어오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진 거죠. 지난해 말부터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란을 북한처럼 보는 순간 놓치는 게 생겨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전쟁을 길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의 핵심이 됩니다. 이란은 원래 왕정이었어요. 팔라비 왕조. 1925년부터 1979년까지 54년간 이란을 통치한 마지막 왕조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서구식 근대화를 밀어붙였지만 독재와 부패, 경제 불평등에 민심이 돌아섰어요. 1979년 2월 11일 혁명이 일어났죠. 왕은 이집트로 망명했고 54년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해 4월 1일 국민투표 98.2%의 찬성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체제, 이름이 공화국입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이란의 정치체제를 이렇게 정의해요.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신정도 아닌 혼합체제. 이란 헌법 자체가 신권적 요소와 민주적 요소를 섞어놓은 구조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기관이 모든 후보를 사전 심사해요. 이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안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지는 구조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으로 삼권 위에 군림합니다. 결과적으로 독재처럼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북한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이란은 세습이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는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선출합니다. 하메네이 사망 후 아들이 후계자로 거론됐는데 이란 내부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어요. 왕정을 뒤엎고 만든 나라가 세습은 안 된다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란을 같이 때리고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전제군 주제예요.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장관직은 왕족이 맡고 있죠. 왕의 형제, 조카, 아들. 의결기관인 슈라위원회는 왕이 전원 임명하고 자문기관에 불과해요.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중 사우디를 5번째로 낮은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UAE, 절대군주제 구조예요. 카타르, 총선을 아예 폐지했죠. 정당은 금지돼 있어요. 완전한 왕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함께 이란을 때리는 편이에요.
미국의 핵심 군사동맹이고 무기 판매 파트너이기도 하죠. 왕이 그냥 왕인 나라들. 태어나면서부터 왕이고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동네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도 입주민들이 뽑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국민이 선택한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란을 두려워하는 게 미사일 때문만일까? 미사일이라면 약화시키면 되잖아요. 빈살만이 체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란이 중동에 퍼뜨리고 있는 게 뭔지를 알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변 왕정 국가들의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컬럼비아대 게리식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는 왕정 타도였고 당시 걸프 왕정 국가들은 죽을 만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혁명 직후 이란 외무장관은 선언했죠. 왕조의 붕괴는 우리 혁명이 촉발한 이슬람 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다. 이게 미국 국무부 기밀문서에 태록돼 있습니다. 혁명 수출이 처음부터 이란의 공식 목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란은 혁명 이후 중동 곳곳에 영향력을 확장해 왔어요.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만들었고 하마스를 지원했고 예멘 후티 반군 뒤에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베이루트, 사나. 이란의 영향권이 거기까지 미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군사력 얘기예요. 진짜 위협은 따로 있어요. 이란이 퍼뜨리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국민이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험. 1979년에 이란 국민이 직접 54년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총은 막을 수 있어요. 생각은 못 막죠. 1981년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UAE, 바레인, 오만이 서둘러 걸프 협력기구 GCC를 결성합니다. 학자들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요. 왕정 국가들이 연합해서 공화 혁명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것. 이란 혁명이 전염될까봐 동맹을 맺은 거죠. 알자지라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란 혁명은 아랍의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30년 동안 중동 거리의 민중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이런 이란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크게 약화될 거라는 건 부정하기 어려워요. 미사일 기지가 폭격당하고 해군이 무력화되고 최고 지도자까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이란이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요. 서사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버텼다. 이 이야기가 중동 전역에 퍼질 겁니다. 2006년의 선례가 있어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 때예요.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맞서 버텼다는 사실만으로 중동 전체에서 헤즈볼라의 그리고 뒤에 있는 이란의 위상이 올라갔죠. 그 이후로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는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써왔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군사적으로 무너지더라도 살아남으면 이란은 그 서사를 쓸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한 달을 버텼다. 이 이야기가 왕정국가 국민들 귀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왕은 뭘 하고 있나? 이게 바로 사우디가 이란의 체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란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위협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들어온 미국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미국은 이 전쟁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얘기했어요. 이란의 핵을 막겠다. 지역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죠. 팩트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지금 미국이 편을 들고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 선거 없음. UAE, 절대 군주제. 카타르, 총선 폐지. 쿠웨이트, 바레인, 왕정.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는 나라. 이란. 불안전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가 선거가 없는 왕정들 편에 서서 선거가 있는 나라를 때리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말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국제정치에 순수한 선의는 없죠. 미국이 중동에서 왕정을 지원해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953년 미국 CIA가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팔라비 왕을 복권시킨 것도 이미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냥 이 구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선거도 없는 왕정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왕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란의 체제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어쩌면 이건 민주주의 대 독재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것에 가깝다고 읽는 시선도 가능한 겁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빈살만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건 진짜 이유.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빈살만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전쟁이 역사적 기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란 미사일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동을 다시 설계할 기회, 그리고 그 설계에서 이란의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게 빈살만의 주장이에요. PBS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사우디뿐 아니에요. UAE, 쿠웨이트, 바레인 관리들도 미국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전쟁이 이란 정부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전엔 끝내지 말라고. 의미 있는 변화, 번역하면 이거예요. 체제를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란의 군사력만 약화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체제까지 없애야 할까요? 군사력은 복구할 수 있어요. 몇 년이 걸리든 미사일을 다시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란의 체제가 살아남으면 그 서사는 복구가 안 됩니다. 미국과 맞서 버텼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남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중동을 돌면 왕정국가 국민들이 생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왕한테 물어보지도 못하나? 이란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라도 뽑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 왕정 국가들은 이상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란 편을 들 수도 없고 미국 편에 완전히 붙을 수도 없고 중립도 애매하죠. 이란이 미사일을 날리는데 왕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뽑은 대표였다면 그 무능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죠. 내가 뽑았으니까. 근데 왕이 저러면 그냥 답답한 겁니다.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협이에요.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라 이란이 살아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퍼뜨릴 생각. 한국인 눈엔 북한 같은 나라가 중동 왕들한텐 체제 붕괴의 씨앗으로 보이는 겁니다.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어요. 이란 국민 89%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정체제가 싫다는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입니다. 이란이 중동에 퍼뜨리는 게 민주주의라는 아이러니를 정작 이란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이 구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빈살만이 원하는 대로 이란 체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중동 국민들이 가진 그 생각까지 사라질까요? 혹시 왕들이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이란이 아닌 건 아닐까요? 오늘 얘기한 게 전부일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나더 사이드였습니다.